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가 또 상승이 나왔어요. 1.2%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2400포인트를 돌파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기술주의 상승이 돋보였거든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대표적인 국내 산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은 참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1.36%의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후장이 조금은 힘을 받았던 것 같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모든 업종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엔터 기업들의 약세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아울러 게임주까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모처럼 외국인이 2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 7일 이후로 1,000억 이상을 순매수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오늘 1,4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래서 모처럼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 규모도 의미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도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지금 며칠 만에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11일 거래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이 종목도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보면 외국인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은 많은 규모는 아니었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LNF,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 업종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M,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차 이런 순서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1.6% 급등이 나왔고 제가 한 차례 여기 검은색 선으로 추세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일단은 내일 FMC를 앞두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S&P 500도 추세를 돌파하면서 오늘 1.3%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어제 한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세를 조금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를 확인할 때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또 하락 추세를 확인할 때는 이렇게 고점끼리 연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세라는 것은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시대와 상관없이 차트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워렌 버핏 말고 거의 100년 전 인물인데 제시 리버모어라고 아시나요? 그분은 1900년대 초반에 활약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추세라고 꼽았던 만큼 그게 정말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이 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차트의 움직임을 보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오늘 2%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1.3% 그리고 중국 증시는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국내 증시도 반도체하고 2차전지를 중심으로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좋았던 하루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23일로 표기했는데 오늘 밤부터 FMC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마 새벽쯤에 발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미국 증시하고 이어서 내일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졌었고 또 올 초에는 빅 스텝으로 금리 인상폭이 조금은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베이비 스텝을 하면서 확연하게 금리 인상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는데 예정대로였다면 이번에는 0.5% 인상이 거의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의 파산과 함께 지금은 0.25%가 거의 다수라고 볼 수 있고 혹시나 정말 동결을 했을 때 그때는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정말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환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연준이 동결했던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요소가 많구나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투영이 되어서 또 시장에 급락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0.25%를 올린다면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미국의 FMCA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같이 한번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1순위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금 핫한 것이 바로 2차전지 배터리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LFT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하나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메모장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가 바로 LFP, 그리고 두 번째는 NCM이죠. 그런데 LFP는 거의 중국이 점유를 하고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거의 90% 정도 돼요. 반면에 NC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주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사 타이틀을 보신 것처럼 중국의 CATL의 실적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고 점유율도 계속 1위를 공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LFP 배터리로 같이 승부를 보겠다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LFP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튬 인산철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또 국내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NCM의 경우에는 니켈, 망간, 코발트 이렇게 주로 세 가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LFP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주행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NCM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비교적 장거리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프리미엄 모델의 NCM 계열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 소재들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CM 배터리가 탑재가 되었을 때는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LFP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저렴한 모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값싼 전기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국내가 그런 부분에서 점유율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국내도 지금 하지 않고 있었던 LFP로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래서인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단순히 국내 배터리도 사업의 확장성을 넓혔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진 않았어요. 그나마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SK온이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 상용화 되진 않았지만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LFP는 리튬 인산철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철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LFP는 철을 양극재로 사용을 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을 몇 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대보 마그네틱, 이 종목은 어제하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자석 탈철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쥐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파벳으로 이쥐예요. 이 기업은 전기차와 가전제품 모터에 전자 부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탑 머티리얼.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조금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이 기업 대표가 예전에 한 미국의 기업에서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 총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탑 머티리얼이죠. 탑 머티리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주였고 세 번째가 대보 마그네틱.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가 대보 마그네틱, 두 번째가 이쥐, 세 번째가 탑 머티리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매수해보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엮일 수 있는지 일단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LFP 배터리는 무엇이 핵심인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철을 양극재로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이 조금은 그쪽과 엮여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주변 지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환율을 보면 2월달에 시장이 조금은 주춤하면서 환율이 1200원 초반에서 거의 100원 정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제가 추세를 많이 말씀드리죠. 다시 방향으로 완전히 돌렸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를 찾는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다시 외국인도 매수세를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국제유가. 자, 국제유가도 한 4개월 정도 80달러에서 70달러 정도 여기에서 박스권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오면서 13% 정도 급락이 나왔네요. 이 박스권을 또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국제유가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는 주거비,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이 주거비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만큼 점차 물가도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드러난다면 다시 시장은 상승적으로 움직임을 전환할 것이고요. 또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필요시의 예금을 추가적으로 보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도 상승이 나왔던 만큼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FMC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처럼 내일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